어린이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존중해서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평소에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는 보지만 또 네. 존중해야 할 생각으로는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린이의 행복은 존중이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1년 365일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애를 쓰는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나눔사업팀 강태원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그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얼마나 행복한지 궁금한데 사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학원에 학교에 많이 바쁘거든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네, 예상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평균 행복 수준이 전망적으로 향상은 됐지만 OECD 기준으로는 최하에 머물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가 6.62점, OECD 27개국 평균 점수에 비하면 1.1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생각은 했지만 최하위권이라는 생각이 좀 충격이었는데요. 근데 예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넓은 운동장에서 들판에서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게 된 걸까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신조어 중에 일과 가정 양립을 뜻하는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어서 나온 말이 스라벨이라는 말입니다. 학생들의 공부와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아이답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어른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원해서라기보단 어른들의 욕심으로 OECD 국가 중에 상위 레벨의 많은 양의 학습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인 결핍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휴식 시간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 외에 또 사회관계적 결핍 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쟁적인 교육보다는 올곧은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과 그리고 어린이답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린이재단에서도 놀거리 보장 캠페인이나 그리고 영세한 놀이터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어린이날을 맞아서 한번 더 해보는데요. 근데 이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하나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뭐 요즘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상당히 또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더불어 함께 사는 협동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 뭐 두레나 아니면 품앗이처럼 남의 일도 본인 일처럼 함께 해주고 그리고 육아의 어려움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주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출산이나 육아들이 오롯이 개인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경제활동과 양립되기엔 더더군다나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 저소득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더더욱 또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이렇게 홀로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그런 돌봄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기관들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좀 진행했던 캠페인이라든지 계획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어린이재단에서 후원하고 있는 아동 수가 국내는 한 3만 명 정도, 그리고 해외에는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부터 아이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옹호활동까지 폭넓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 일부를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아동의 성범죄에 관련돼서 공소시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참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서 범국민적인 그런 서명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전국에 35만 명의 서명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을 했고 아동 대상의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데 좀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학교 주변에 그런 교통안전 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를 위해서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 그런 옐로카페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버려지는 무연고 아동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주지 않은 품딱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 등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충북에선 특별히 저희가 CJB 청주방송과 함께 1,000원의 힘 캠페인을 진행을 네. 했고요. 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저희가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서 지원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인데 그럼 이 재단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육비 지원 사업이 있네요. 네. 기본적인 생활의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뭐 부식비라든지 난방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그런 보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충북지역본부에서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1,558명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저희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보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그 양육시설부 아동들, 그리고 손자를 어렵게 키우고 계시는 조선가정의 아동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아동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작년 겨울에 저희가 따뜻한 겨울날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나오고 계시는 이웃들에게 저희가 난방비라든지 이불, 전기 장판 등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는 그런 저희 연락을 받아서 참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육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학습에 대한 이 비용 지원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아이들 중에 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배움의 기회가 좀 적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재비라든지 교구비라든지 학습비들을 지원해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특별히 어린이재단에서는 아이리더 인재양성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체능에 재능은 있지만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전국에서 선발을 해서 네. 연 1,000만 원 이내에서 재능 개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10년부터 1기 아이리더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전국에 488명의 아이리더들을 지원했고요. 이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리우올림픽에 그 펜싱 금메달을 땄던 박상현 선수라든지 네. 아시안 게임에 태권도 폼세 금메달을 땄던 강민선 선수 들이 여러 인터뷰에서 재단의 도움이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희 충북지역본부에서는 연초마다 신학기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기 지원 사업이요? 네, 그래서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교복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학용품들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교복이라든지 신학기용품들을 지원해서 학교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 20세가 넘으면 뭐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퇴소해야 되는 네. 그 시설보호 종료아동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저희가 교육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살펴보니까는 모든 아이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간혹가다 이제 다쳤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위한 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있다고요. 네, 이렇게 몸이 아픈 아이들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이 저소득 가정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적절한 치료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진료비나 아니면 수술비, 의료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갑작스럽게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만성질환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큰 비용이 수반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의료적인 소모품이라든지 그리고 보장구들 그리고 재활치료비들 이런 부분들은 큰 도움이 없이는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정성을 모으는 모금 캠페인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본부에서는 특별히 CJB 청주방송과 함께 1,000원의 힘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2016년부터 4년 동안 11명의 환아에게 총 3억 3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소중한 후원금을 전달을 해서 아이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20년 5월 현재 선천성 희귀질환으로 말하지도 듣지도 먹지는 못하는 6살 현진이의 사례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00원이 많은 분들의 또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끔 뉴스를 보면 또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또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계시다고요. 주거 환경은 정말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습하고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은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 그리고 정서적인 그런 영향까지도 미치게 되는데요. 저희 어린이재단에서는 조사를 따로 아동복지연구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전국에 한 900만 명 정도 되는 아동 중에 한 10%에 한 90만 명 정도가 이런 쪽방이라든지 네. 지원이라든지 이런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부분들을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네. 충북지역본부에서도 이런 아이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착한 공부방이라는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작은 공부방조차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도배장판이라든지 학습 위한 가구들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단열 시공 같은 그런 공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한 자매의 집에 공방 지원을 했는데 네. 그 집이 워낙 오래된 집이라 벽도 얇고 단열이 되지 않아서 우풍도 세고 그래서 너무 춥고 더운 혹석이나 혹한기에는 그 방을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거실에서 전기장판에 의지해서 할머니랑 온 가족이 겨울을 나는 그런 집이었는데 저희가 공방을 만들어 주어서 좀 따뜻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었고 네. 그리고 각자의 책상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정말 그 아이들 환한 미소가 기억에 네. 많이 남습니다. 그럼 그 착한 공부방 사업을 통해서 이제 혜택을 받은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충북에? 지금까지 저희가 수를 다 일일이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다 네. 보니까 각 후원처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긴 해요. 네, 네. 최근에 한 후원처에서 지원했던 공방은 8호 공방. 8호.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후원처에 따라서 또 진행하는 공방이 워낙 많아서 네. 네, 정확한 수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그 사업은 이제 후원비를 받아서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평균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네. 소요가 되고요. 네. 기본적인 도배장판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예 집을 개보수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재단에서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이제 폭력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업도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전국에 6개 정도 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상담이나 치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임시보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대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인식 캠페인이라든지 예방 홍보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재단에서는 그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 몸을 지키는 방법들을 아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캡이라고 명칭되어지는 그 아동폭력 예방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블링이라고 이름 붙여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9월부터는 민법 915조에 있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체벌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3개의 아동단체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체인지 909위로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해서 학대 피해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사업들 살펴봤잖아요. 뭐 보육비 지원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어린이재단에 전화를 하면 되는 건가요? 좀 참여 방법도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사업이 예전에는 보건복지 위탁 사업이었지만 지금 지자체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림스타트 센터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사무소라든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전달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전화번호도 항상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그 사례 담당자라든지 상담 요원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원 가능한 기준 내에서 지원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받으시나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저희가 휴일이라서 네. 네, 전화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휴일에는 저희 항상 평일에는 항상 일을 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찾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소에 실천 가능한 부분을 물어보셔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작은 칭찬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그런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이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리고 소외된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나눔부터 실천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린이의 행복 이제 우리 어른들의 손에 달렸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충북지역본부 나눔사업팀 강태원 팀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어서 모닝와이드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13일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수업을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보스턴 바이오밸리 같은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괴산 세계 유닉 유기농 산업 엑스포 국제 행사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어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제천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녹색 산업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린이날이지만 코로나19로 아이들과 어디 나가기가 꺼려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그 아이들과 나만의 놀이를 하는 아무놀이 챌린지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휴지심으로 성을 만들거나 나뭇가지나 가지를 주워다가 스케치북에 자연을 그려보는 것도 있는데요. 안전하고 또 아이들 상상력도 키울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 또 아무놀이 챌린지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날 행복하게 아이들과 또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